3대 지수, 네, 미증시 상황부터 이어서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도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이 우선 내렸고요. 호르무즈협이 다시 개방될 거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약해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과 이란이 좀 광범위한 분쟁 해결에 빨리 합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존의 의구심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보시면 0.32% 내린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0.6%, 다우도 0.3% 하락 마감했던 간밤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유가가 처음에는 개장 전에는 내리고 있었는데 다시 올라버렸어요. 호르무즈협을 통한 에너지 운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유가가 상승을 했고요. 우선 WTI가 1.34% 상승해서 83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1.24% 오른 88달러 선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한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협 문제를 놓고 어떤 모종의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 기대감이 좀 커졌었거든요. 다만 전반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합의안이 안 나오고 있고 여전히 미국과 이란이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올랐지만 결국에는 합의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게 시장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중동 국가들이 이렇게 연이은 협상 근접 발언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의 입장보다는 시장이 좀 파키스탄이나 중동 국가들의 귀에 좀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채금리도 이어서 조금 짧게 살펴보자면요. CPI 데이터가 이제 오늘 밤, 맞죠? 오늘 밤에 나올 텐데 네네. 우리 시간으로 이 CPI 데이터를 관망하면서 국채금리도 소폭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는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자면 엔비디아가 6개 자산 운용사와 손을 잡고 5천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조달하려 한다는 소식을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우선 간밤 이 자산 운용사들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고요. 이 자금이 어떤 자금이냐라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이퍼스케일러와 또 최첨단 AI 연구소들이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간밤 0.02% 약보합권에 마감을 하긴 했지만 엔비디아에도 호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회사채 발행에 의존하던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IB들이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외부 자본 활용에 대한 엔비디아 부담을 낮췄다면서 타겟 프라이스를 350달러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웰스파고도 금융사 자금까지 동원하면서 입지가 커진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315달러로 유지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그리고 번외로 SK 하이닉스 ADR도 이 5천억 달러 자금 조성 수혜에 조금 영향을 받았는데요. 5천억 달러 자금 중 일부는 결국 메모리를 구매하는데 쓰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간밤 4.7% 올랐고요. 또 중국 다른 공장에 4년 만에 다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ADR도 4.7% 올랐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인텔 소식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유상증자를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조달 규모를 확대하겠다 이런 소식을 내놨습니다. 원래는 이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요가 과하게 몰리니까 발행 규모를 늘린 거였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증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인텔이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이 우려가 과도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예전보다 훨씬 더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발행 수는 감소한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미국 정부가 인텔에 지분 투자를 할 당시까지만 해도 10억 주를 발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올라서 2.1억 주 수준이 된 것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발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함께 주가도 체크를 해보자면 간밤에는 0.19%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애플 소식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간밤 1%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애플페이와 월렛 그 부분을 담당했던 수장이 은퇴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애플 안에서 조금 대규모 세대 교체가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적 발표한 그 시간외에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 세 가지도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코어위브입니다. 엔비디아 칩으로 좀 AI 클라우드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출이 전년비 2배 넘게 상승을 했고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긍정적인 건 수주 잔고가 1,040억, 원화로 한 150조 원 정도 찍혔는데요. 그중 메타가 210억 원, 엔트로픽도 좀 계약을 맺었고 제인스트리트 같은 금융회사와도 계약을 맺으면서 이 계약을 맺는 기업들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시간 외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 15% 급등한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루멘텀의 실적도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실적이 좋았습니다. 매출이 100% 이상 급증을 했고 마진도 50%를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예상을 훨씬 상회했는데 시간의 주가는 잠시만요. 2%대 좀 약하게 오른 모습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뭐라 해야 되죠? 이슈가 많았던 슈마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 자체는 예상을 하회하긴 했지만 저기 상회라고 잘못 적혀 있는데 하회하긴 했지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와 EPS가 예상을 상회했고요. 신규 주문액도 600억 달러로 이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해요. 오랜만에 좀 슈마컴에서 들려온 좋은 소식이 아니었나 싶은데 7.59% 시간외에서 급등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까지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빨리 체크해 주실 거. 네, 앞에 너무 말씀해 주세요. 재밌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잠시만요. 일단 PPT 화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주요 이슈 정리는 미국과 이란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는 점은 앞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고, 일단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 CPI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경계 심리도 많을 것이고, 시장에서도 이게 얼마나 나올까, 이게 잘 나와야 또 좀 물가가 좀 많이 좀 적게 나와야 또 지수가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일단 유가와 CPI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일정 말씀드리면서 CPI에 대한 컨센서스가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약 3.5%, 3.4에서 3.5% 정도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만 나와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아래 그래프는 이제 WTI 선물 기준으로 일단 가격을 쭉 만들어 놨는데, 일단 노란색 박스는 6월 달 동안 움직였던 국제 유가의 흐름이었고, 빨간색 박스는 7월 달 이제 국제 유가 흐름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고가는 6월 달이 훨씬 더 높았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7월 달이 6월 달보다는 국제 유가가 소폭 낮았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MOM 기준으로 해서 되게 강력한 상승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4% 정도 시장이 일단 컨센서스를 잡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오늘 9시 반 CPI 발표에 따라서 미국 시장 움직임에 따라 국내 시장도 같이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